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또 이 다음 컬렉터들한테 줄 그림을 그리다가 이전에 제가 20호짜리를 구리에 있는 크레인 사업하는 분 사무실에 어제였나? 엊그제 걸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제 그 사모님이죠. 사장님은 이제 일하러 가시고 이제 운영하시는 제 그림을 사주신 그 사모님, 그분이랑 이제 이 크레인 사업이 건설 경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운사이징을 좀 권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00톤, 300톤, 아무튼 굉장히 무거운 것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크레인들을 여러 대를 운영을 하시고, 게다가 거기 기사분들은 다 정규직이에요.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일이 없어도. 그런데 거의 기사님 한 분의 월급이요, 뭐 이것저것 성과금 뭐 다 포함해서 한 분이 거의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감이 확 줄었을 때 기사님 한 분의 월급이 800만 원인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을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단 말이죠.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 쪽은 신축은 좀 소규모, 차라리 좀 작은 집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거고, 또 그 작은 집들을 짓는 것보다는 또 리모델링이 오히려 고쳐서 쓰는 리모델링이 또 더 오래 갈 거고, 그렇다면 크레인도 대형 좀 큰 것들을 좀 줄이고, 물론 지금 당장 큰 것들을 줄여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은 일이 있으니까. 큰 것들이 나갔을 때 시간당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권유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IMF 직후에 제가 강의 때 비유를 들잖아요. 방송국에서 작가들을 자를 때 막내하고 왕언님만 넣고 중간에 두 사람을 자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왕언니는 그동안 방송 제작을 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방송국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 PD가 새로운 것을 제작하려고 할 때 그 왕언니가 그 새로운 작가들을 뽑아서 이렇게 다시 그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일러주면서 뭔가를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 꼭 필요한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어디까지 왔냐면, 40년 이상 어떤 공장에서 근무를 해서 굉장한 공정 노하우와 제작 노하우를 가진 장인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그 장인의 손기술을 예를 들어서 그 장인한테 최소한 인간이라면 5년 정도 배워야 그 장인의 손기술을 그 후배가 따라할 수 있었는데, 인공지능 딱 5분만 관찰하면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장인의 손기술을.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도 명장의 단계까지 이른 사람들, 이미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안 잘리지만 중간급 기술자들은 잘리게 되는 것이죠. 중간급 이하는. 그리고 맨 밑에 아주 저급 저임금 기술자들은 왜 또 필요할까요?
그 명장이 하기에도 좀 격이 안 맞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이 대다수의 일을 처리하지만 처리하지 못하는 5% 10%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잔일들, 뭐 청소를 포함해서 작업장도 청소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청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신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뭐 제 머리 깎지만 요즘엔 저도 제가 머리 깎는데, 인공지능 자신이 자기 자신을 청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지가 쌓였을 때. 그 먼지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하고 명장이 남고 가운데는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는 구조가 IMF 이후에 방송국에서 작가들을 자르는 구조랑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기계를 크레인과 같이 지금 건설업이 분명히 죽을 게 뻔하고 또다시 IMF 사태가 올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경기 하강 정도로 느껴지겠지만 내년 이후에 상당히 지금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큰 건물은 큰 대로 옆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 이렇게 그걸 정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착할 수 있는 대형 크레인, 그 톤수가 높은 거는 굉장히 큰 것도 들어 올릴 수 있고, 또 그거보다 낮은 것도 들어 올릴 수 있겠죠. 즉, 그 기계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큰 것부터 중간 몇 단계까지 있겠죠. 그리고 중간 그 기계는 또 그 위에서 밑에 몇 단계까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규모 건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작은 톤수의 크레인들을 쓸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앞으로. 그러면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톤수를 남겨놓고 대로변에서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크레인을 남겨놓고 바로 그 중간 범위에 있는 것들을 프리랜서 기사한테 팔거나,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또 프리랜서 중장비 기사들은 나름대로 자기도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급들을 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쉽죠. 더 출장도 쉽고 뭐 그 어떤 영역에서. 그래서 그 중간급 톤수를 원하는 프리랜서형 기사님들에게 뭐 저렇게 팔기도 쉽고 또 독립시키기도 쉽겠죠. 물론 이제 가장 작은 톤수가 독립하기가 좋은데, 여기서 독립시킨다는 것은 직원을 자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건 여러 대 크레인을 운영하는 그 회사 사장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또 이제 개개의 기술자들의 입장은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죠. 전천후가 돼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거운 것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크레인에다가 간판을 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바구니 있죠. 왜? 그것을 과연 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전천후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가지고서는 일감이 생계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뭐 저처럼 강의도 하고 그림도 팔아야 생계 유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뭐 아직 화가로서 브랜드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전천후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기술자들은. 뭐 같은 여기 제 화실 이쪽에 맞은길, 여기 전주역의 맞은길인데, 맞은길 사랑방이라고 예전에 투다리 같은 호프집을 하던 분이 이제
자기 건물에다가 술집을 오픈했는데 오딱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호프집이에요. 맥주 파는 집인데 오딱을 잘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은요, 오딱 먹으러 온 손님이 더 많아요. 호프집인데 원래는 투다리처럼 그렇게 막 은행꼬치, 닭꼬치도 팔고 은행도 팔고 그러는 곳인데 지금 현재 수입은 오딱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복잡해. 자, 그렇게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달콤한 수입의 유혹을 그분이 떨쳐버리기가, 그 사장님이 떨쳐버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면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꼭 여기 상투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죠. 그 달콤한 현찰의 맛, 수익률의 맛을, 그때 나오는 두뇌의 그 도파민, 그 유혹, 그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끊지를 못하듯이. 그런데 어쨌건 지금 그런 어떤 중장비 사업 아마 전체가 다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아요. 크레인만 그런 건 아니고 중장비라는 것 자체가 토목하고 건설 쪽에 쓰이는 업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다른 제가 방송국 작가 사례와 이 크레인 사례를 똑같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하다가 월드컵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경남, 거기가 김해였을 것 같은데 경남 김해에서 이건 굉장히 편한 그 몸빼바지, 슬브 몸빼바지인데 작업할 때 아주 편해요. 경남 김해 쪽에서 공부와 관련된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강의를 할 때 그때도 2016 이전 월드컵 될 거야. 그러니까 4년 전 월드컵 때 그때 이제 경남 김해 쪽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학습센터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축구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를 딱 지적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면은 군대를 면제해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지적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보상을 바랄 때 두뇌는 어떤 성취나 성과에 대한 그 도파민의 분비의 양이 줄어들어 버려요. 두뇌에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축구를 이 시대가 그래요. 축구하는 것 자체가 보상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보상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도 제가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과 맥락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게 그래야지 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과정과 결과가 분리되지 않는 과정 자체가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자체가 그냥 보상인 거죠. 근데 그렇게 가야만이 두뇌가 지속적으로 도파민이 두뇌를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게 순수회화인데 순수회화는 이 과정 자체가 보상이라는 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저는 더 제 그림을 통해서 어떤 뭐 야망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림을 할 때는 그림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자체, 그 아이디어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 되거든요. 이거 하나당 100시간 걸리고 이거 점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재밌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우리 동네 부동산 하는 형이 조기 축구에 그래서 누구를 잘못 집어넣었다. 후반전에서는 돌파력이 좋은 어떤 선수를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막 평론을 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이제 자기 사적인 해설을 하면서 저는 축구를 잘 몰라요. 스포츠 쪽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주변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6강전을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번보다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번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이제 4강까지 갔었잖아요. 계속해서 성적은 안 좋게 되는 거죠. 한국 축구는. 왜냐면은 축구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건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나 놀이, 그게 예체능이든 공부든 간에 그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버림으로써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그 과정마다 나오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분야에서 발전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이죠. 반면에 유럽의 어떤 축구 감독이나 코치나 축구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어쩌면은 꼭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꼭 내가 수영 선수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분야에 진출했을 때 더 잘한단 말이에요. 더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더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고 헤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도파민의 양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과 이 근육의 연결해서 근육을 조정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과정 자체를 정말 즐기지 않는 사람의 두뇌는 근육과의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공을 저 구석으로 차야 되면은 자기 근육이 그렇게 가야 되고 자기 헤딩할 때 그 각도가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공에 날아오는 속도와 내 몸이 던져지는 속도가 맞고 그 순간 공의 속도와 몸의 속도를 계산해서 이 머리의 각도까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 자체가 도파민이라고요. 근데 그 도파민은 과정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흠뻑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월드컵 4강 가면 군대 면제해준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지금요, 우리 아크릴 물감은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붓을 물에다 담궈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인 분야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칼럼으로 쓸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떨어졌을 때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일 모레 쓰던가요. 근데 16강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쓰면 또 못 얻어먹으니까 끝나고 써야 되겠네. 아무튼 이게요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요. 제가 4차 산업혁명 강의하면서 그 다음에 미래진로 강의하면서 계속 써먹는 말이 있죠.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뀐다라는 말.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그 일자리 정책이 잘못됐다.
계속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돈을 지금 쓰고 있다. 앞으로 이 지구에 유행하게 될 그런 일, 그런 쪽으로 더 돈을 투자해야만이, 적은 투자로 큰 성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적인 거,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뭔가 과정을 즐기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이번 이 촬영의 일관적인 이야기가 그거예요. 과정과 결과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은 4차 산업혁명기의 트렌드하고 안 맞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미래,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놀자리예요. 그런 컨셉을 사실 지금 써야 돼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 이미 많은 돈을 허비하고 있지만, 이 정부가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휴대폰으로 즐기는 문화, 그다음 서로서로 SNS로 연결돼서 즐기는 문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에는 또 뭐가 사라지냐면 중개수수료가 사라져요. 다 바로바로 연결해주고, 지금 약간의 중개수수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버라든가 이런 데도 그 회사에서. 근데 이것 자체도 사라질 확률이 높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냐면은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즐기는 사람과 그 사람들과의 즐기는 관계,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미래사회 인간의 그 놀자리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놀자리라고 말하지만은 놀자리 컨셉의 일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놀자리 컨셉의 일자리. 그래서 빨리 뭐냐면은 제가 축구 이야기도 그렇고, 그때 김해에서 한국의 축구는 약해질 것이다. 왜냐면 그런 4강에 진출하면 군대 면제해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사회 전체가 그런 컨셉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빨리 우리 인문학적인 공부라는 것, 인문학이라는 것을, 제가 인문학은 문사철이 아니다 해가지고 칼럼도 쓰고 책에도 썼는데,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 그리고 그 인간적인 행위의 기록이에요. 인문학은. 그러니까 예체능도 인문학적이어야 되고, 우리 공부도 인문학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인간적이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이 인간적이냐고 봤을 때, 또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예요. 호모 루덴스 얘기하자면 호모 루덴스인데, 과정을 즐기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것이 인간적인가 인간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학부모 강의에서 그러잖아요. 야, 다 놀고 나서 숙제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숙제하고 놀아 이래버리면 비인간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효자였고, 우리 때는 그게 효자였죠. 숙제 다 하고 놀아야 됐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교육시켜보면 걔는 효자가 안 된다니까요. 걔는 축구를 잘 못하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월드컵에는 나갔지만. 왜? 두뇌에서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도파민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인 과정을 살게 되면 대부분 다 그렇게 돼버려요. 비인간적으로 돼버려요.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고 줄어들었을 때 걸리는 두 가지 질병 아시죠? 치매하고 파킨슨병이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뭔가를 기억할 수도 없고, 과거의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장수시대예요. 장수시대에 도파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가 강의할 때 공부 엔진을 키워라. 공부 엔진을, 그래서 공부라는 말이 이제 하도 이제 공부법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공부 엔진이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휘발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엔진. 그것을 제가 두뇌 엔진이라고 불렀죠. 두뇌 엔진. 두뇌 엔진은 도파민이라는 휘발유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뇌 엔진이 이제 기어들 있잖아요. 기어하고 부품들. 왜 근육이죠. 우리 몸도 역시 도파민으로 움직여요. 그것이 신경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대한민국은 도파민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강의에서 월드컵을 보면서 그거 아시죠? 메시가 그래서 제가 도파민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축구하고 메시가 이게 공을 몰고 가서 마지막에 슛을 할 때까지 골대를 한 번도 안 본다는 거. 전체 축구장이 두뇌 속에 입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신체 이해 지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술할 때, 마셜아트 할 때, 태권도라든가 합기도 같은 거 할 때 축구도 마셜아트예요. 몸으로 하는, 발로 하는 예전에 쿵푸 축구인가 뭐 주성치 영화 있었잖아요. 마셜아트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발기술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셜아트에서 그리고 축구나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공간지각 능력이고 그 공간지각 능력은 자기 신체가 자세가 어떤 자세라는 걸 파악하는 능력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는 자기 신체가 현재 지금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가,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가 이런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게 넓은 범위로 가게 되면 나는 지금 저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힘으로 창을 던져야 되는 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공을 힘 조절을 얼마만큼 차야 되는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제가 그 월드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선수들 힘 조절을 못합니까? 기회를 할 때 살짝 차야 되는데 많이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버리고 기회 놓쳐버리고 그러잖아요. 헤딩 했는데 각도 딴 데 가고. 예전에 황선홍 선수였나? 그 똥볼이라고 그러죠. 찼는데 골대 위로 넘어가고. 바로 이런 게 공간지각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근육과 발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몸의 스피드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전체 운동장에서 골대가 포지션이 어디이고 내가 어떤 스피드로 드리블 하면서 수비수 몇 명을 젖히고 왔을 때 나는 현재 그 골대로부터 몇 미터 지점에 와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이것을 형성해주는 기초적인 물질이 도파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에서 그것을 취미로 즐기는 아마추어 정신이 없다면은 절대 실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정신 없이 어떤 스포츠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결정적일 때 꼭 4등을 한다거나, 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못 단다거나, 또는 16강을 통과 못 한다거나, 16강을 겨우겨우 통과해도 8강은 절대 못 가는 그 한계선상에서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우리나라 축구의 상황이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하고 거의 같아요. 한국 아이들의 교육적인 상황하고도 거의 같아요. 한국 대학교의 경쟁력, 한국 초중고등학교 커리큘럼의 이 후진성, 전부 다 같은 상황이에요. 핵심은 도파민에가 있는 거죠. 과정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나라. 아마추어 정신.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자기의 선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위기. 우리 축구는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의 혁명, 과정을 즐기는 혁명 없이 아마 이 다음에는요, 32강에도 못 갈지 몰라요. 이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그냥 신의 가호가 있으면 16강까지 갈 것이고요.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쭉 강의하고 다 연결선상에서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만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